네, 온라인 클래스 7월 6일이죠. 7월 6일 월요일 수업, 2학년 5반하고 2학년 9반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똑같이 진도 나가고요. 노트 정리합니다. 근데 노트가 학교에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친구들은 온라인 기간 노트는 A4 용지에 작성해서 제출해도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트가 있는 친구들은 노트에다 쓰시면 좋고요. 당연히 이어서 쓰면 더 좋겠죠. 근데 만약에 없는 친구들은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트 정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7월 6일 월요일 맞죠? 2학년 5반하고 2학년 9반 수업입니다.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2차 확성이 다 끝나서요. 벡터 들어갈 거예요. 벡터 페이지 59페이지. 59페이지. 원래 벡터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천천히 해보려고 했는데 바로 이제 상황이 악화돼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돼서요. 어,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천천히 나가도록 하는데 벡터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개념을 정의 이런 것들을 좀 잘 익혀놔야 이제 뒤에 쭉쭉쭉 잘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거는 가능하면 계약하는 대로 학교 나오는 대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좀 외울 거 외우고 이러고 다시 시작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온라인 강의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단원 제목 쓸게요. 이제 2단원이네요. 드디어 2단원. 벡터 1. 벡터의 연산 01. 벡터 우리가 이제 벡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울 거예요. 59페이지입니다. 벡터라는 개념을 한번 배워볼 텐데 내용을 한번 벡터의 정의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정의. 벡터가 뭐냐? 아예 완전히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들어본 친구들도 좀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아예 처음으로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벡터의 정의부터 좀 생각해 보면 한번 써볼게요. 벡터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느냐.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느냐.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두 개의 단어. 뭘까요? 크기라는 말하고요. 방향이라는 단어예요. 크기와 방향. 어, 예를 들어, 이 분필이 뭐 한 20cm라고 해볼게요. 20cm 좀 안 될까? 20cm라고 해볼게요. 20cm라면 이 분필의 크기는 20cm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별거 아니죠? 근데 이 분필의 방향은 뭘까요? 따로 뭐 방향이라는 개념이 필요한가요? 분필을 설명할 때? 필요 없죠. 그죠? 그럼 이 분필은 굳이 벡터의 개념으로 설명할 양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나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는 양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수생 키 여러분 얘기했는데 수생 키가 176이에요. 176인데 내 키의 방향? 내가 뭐 칠판 방향으로 176cm 뭐 이러면 좀 말이 되나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 개념들은 벡터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단위라기보다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스칼라라는 용어를 써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는 크기만 가지는 양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분필의 길이는 스칼라만 가지고 있느냐, 선생님의 키도 스칼라만 있느냐,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대표적인 예를 들 만한 게 뭐 이런 거 있죠. 쓰지 말고. 뭐 지금 선생님 광주에 있다. 지금 뭐 이렇게 내가 서울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KTX를 탔어요. 300km짜리. 1시간에 300km 가는 KTX를 열심히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1시간 반 있다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광주에서 출발했으면 서울에 있어야 되죠. 이해되죠? 근데 내가 부산 방향으로 갔어요. 부산은 KTX가 없긴 한데 어찌 뭐 이따 치면 부산 방향으로 1시간 반 갔어요. 그럼 난 어디 있어야 돼요? 부산에 있어야 돼요. 이해되나요?
똑같이 속력은 얼마예요? 300km예요. 같은 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스피드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뭐가 다르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도착지는 전혀 엉뚱한 곳.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크기,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예요. 스칼라라는 건 속력이라고 하죠. 속력. 스피드, 그냥 단순하게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가. 근데 벡터는 거기에다 방향을 붙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속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도. 그래서 속력과 속도는 다른 개념인데 벡터는 속도, 스칼라는 속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뭐 벡터의 개념은 아무튼 외워야 되는 건 크기와 방향. 뭐라고요? 크기와 방향. 두 가지 개념, 두 가지 값을 모두 가지면 그런 애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얘기했던 이런 거, 내가 서울 방향으로 300km/h로 달리는 거랑 뭐 광주 방향이라 합시다. 광주 방향으로 300km로 달리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는 다르다. 속력은 무슨 개념? 스칼라 개념이고 속도는 벡터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벡터는 크기와 방향 두 가지를 가진다. 뭐랑 뭐?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이 벡터라는 걸 좀 표현을 해볼 건데 벡터를 표현하는 기호를 좀 배워볼게요. 기호.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표시를 좀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의 방향으로 간다 해서 위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붙여줍니다. 어디에서 어디 방향? A에서 B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거를 벡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고 얘를 읽을 때는 벡터 AB라고 읽습니다. 지금 정의, 기호, 읽는 방법, 뭐 특징적인 몇 가지 개념들을 익힐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처음이니까 이거를 잘 기억을 해놔야, 잘 익혀놔야 이제 앞으로 이 개념들을 막 사용할 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방향이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A에서 B 방향에다가 화살표를 위에다 붙여주고 읽을 때는 벡터 AB라고 읽습니다.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의 방향으로 가는 벡터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선 연결하고 화살표를 딱 붙여주면 이게 벡터 AB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돼요. 표시할 때는 여기에다가 AB 화살표 이렇게 벡터 AB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하나 더. 용어, 점들을 좀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A가 출발하는 점이고 B가 도착하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점이다라고 해서 A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시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 맨 마지막 지점 뭐라 그러죠? 종점. 그래서 얘를 종점, 마지막 도착하는 점에서 종점이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이해되죠? 이게 벡터의 기호고요. 뭐 어렵지 않죠? 근데 다시 벡터는 뭐랑 뭐를 가지느냐? 크기와 방향을 가지느냐. 지금 여기서 표현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뭐는 아직 표현이 안 됐죠? 크기는 아직 표현이 안 됐어요. 그럼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라는 것도 좀 보면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단순하게 딱 보면 우리가 얘의 크기를 뭐라고 잡으면 좋을까요? A에서 B까지 거리, 길이 이런 걸로 잡으면 좋을 거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단순하게 뭐 어떻게 하냐면 이 선분 AB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크기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이 AB의 뭐라고요? 길이. 이해되죠? 그리고 근데 이것도 이제 기호가 있어요. 기호. 이 길이라는 거 맨날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단 기호를 좀 사용을 많이 하는데 기호를 사용하는데 이제 어떻게 많이 쓰냐면 여기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긴 내가 지금 위에다 어떻게 썼어요? 화살표 안 썼죠? 선분 표시했어요. 선분. 얘는 화살표 벡터예요. 선분과 벡터는 다릅니다. 기호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 벡터에다가요. 지금 화살표예요. 벡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줘요. 이 기호 잘 익혀 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막 계속 쓸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이제 못 풀잖아요. 네, 이렇게 절대값을 표시해주면 이게 뭐 의미한다?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고 그건 어떻게 구한다? 선분의 길이로 구한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다 표시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이 벡터의 길이가 절대값 벡터 AB의 길이가 된다. 이해되나요? 절대값 벡터 AB 이렇게 쓰면 이 선분의 길이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다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양이고 방향은 이 화살표에서 A에서 B 방향으로 간다는 게 방향이 바로 표시가 되고 크기는 이 선분의 길이로 약속을 하자라는 거. 됐습니까? 이게 벡터의 크기라는 거고요. 네 번째. 새로운 몇 가지 개념을 좀 배우면 벡터 중에 좀 특징적인 이름을 가진 벡터가 있는데 네 번째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요. 단위 벡터. 너희들이 아는 단위 뭐 있죠? 뭐 제일 대표적인 뭐 킬로미터, 센티미터, 미터 뭐 이런 거 제일 쉽고 뭐 아워도 단위고요. 뭐 세크, 초도 단위고 뭐 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단위인데 뭐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얘기 안 해. 176cm예요. 176cm. 이 센티미터라는 단위 안에 숨어 있는 이 앞에 숫자는 뭐냐? 1이겠죠. 1. 1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176cm라는 건 1cm 단위에 그 단위가 몇 개 붙어 있으면 176개 붙어 있으면 176cm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단위는 이 한 칸의 값을 얼마로 체크할 것인가 뭐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벡터에서도 단위 벡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크기가 1인 벡터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상관없이 뭐만 크기만 딱 1이라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벡터의 하나의 단위로 써보자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나요? 용어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이제 벡터의 특징적인 이름들이 있는 몇 가지 벡터들이 나오는데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용어들이 헷갈리지 않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단위 벡터는 크기가 일자리다라는 거. 이해되죠? 다섯 번째, 0벡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0벡터. 0벡터는 이름, 느낌이 딱 오죠? 0벡터 뭘까요? 0, 0, 0. 0이래요. 뭐가 0일까요? 방향이 0일까요? 방향이 여긴 힘들겠죠? 뭐가 0이겠어요? 크기가 0인 벡터를 우리가 0벡터다라고 이렇게 쉽게 좀 이해가 되겠죠? 좀 이렇게 느낌이 오죠? 이해되나요? 근데 이제 0벡터의 정확한 정의는 0벡터 맞아요. 근데 0벡터가 맞긴 한데 0벡터의 정확한 정의는 사실 그건 아니고요. 정확한 정의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써요. 한번 써보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 그거를 우리가 0벡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점하고 종점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대요. 당연히 크기는 얼마일까요? 0이겠죠. 그래서 0벡터는 그냥 흔히 아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충분한데 정의 자체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0벡터는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0 위에다가 화살표를 붙여줍니다. 0에다가 0 아니에요. 얘는 0이라는 값하고는 다릅니다. 0이랑 값은 다르고 얘는 벡터예요. 벡터.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벡터인데 방향은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크기는 0이겠죠. 그래서 얘의 크기 이렇게 기억나죠? 크기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절대값을 씌워주면 얘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0 벡터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0이 됐어요. 이 0은 숫자 0이에요. 실수값. 그래서 크기가 0이다 라는 개념이겠죠. 이게 0 벡터라는 겁니다. 그럼 여섯 번째, 우리가 이제 벡터라는 거를 다 벡터의 개념은 다 설명했거든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양이고, 표현은 이렇게 하고. 근데 봤더니,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려면 이제 시점, 종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맨날 이렇게 점 표시하는 건 좀 귀찮다 이거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다. 뭐 시점, 종점 어딘지 모르겠는데, 요만한 크기, 요런 방향을 가진 애가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냥 얘를 좀 편하게 표현하자. 라고 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많이 쓰냐면, 이제 소문자를 쓰기 시작해요. 우리가 삼각형에서도 그랬죠. 점은 뭘로 표시하고 대문자로 표시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대변은 소문자로 표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은 대문자, 그 변은 소문자 이렇게 표시했듯이 얘도 점으로 표시하면 대문자로 벡터를 표시하고 요 선분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변은의 느낌으로 표시를 하면 소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소문자 벡터 A 이렇게 쓰고 얘의 크기는 절대값 벡터 A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벡터 A, 뭐 A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소문자를 많이 쓰면 벡터 A, 벡터 B, 벡터 C, 뭐 P나 Q도 좀 많이 써요. 뭐 이렇게 쓸 테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벡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60페이지 보면 60페이지 문제 1번 굉장히 쉬워요. 이거 한번 책에서 해볼까요? 60페이지 문제 1번 책에다 한번 풀어보세요. 쉽죠? 금방 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보니까 뭐 구하래요? 벡터 AC의 크기. AC의 크기가 뭐라고요? AC 선분의 길이. 그러니까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선분 길이. 여기 3, 4네요. 피타고라스네 얼마죠? 5. 1도 아니죠. 그 다음에 BO의 크기. 얘도 길이 구하라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5짜리의 절반이니까 2분의 5.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쉽죠? 지금 벡터 그 기본 개념 굉장히 간단한 것들만 좀 했는데, 잠깐 이제 뭐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안내를 좀 하자면, 우리가 이제 벡터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요. 너희들 선배가 배웠던 그 기하는 조금 개념, 내용이 달라요. 우선 좀 너희들이 이 책을 배우는 두 번째 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지금 현재 고3이죠. 고3 학생들이 이 책을 배웠고, 지금 너희들이 이 책을 배우는데, 그 이전, 그러니까 졸업생이죠. 졸업생은 이 책이 아니고 이런 책을 배웠어요. 기하와 벡터. 들어봤을려나 모르겠네요. 뭐가 다르냐 싶은데 너희들이 배우는 책은 기하예요. 뭐가 다르죠? 벡터가 제목에서 사라졌죠. 책 교과서 맨 첫 페이지 보면 기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하와 벡터가 아니고 옛날에는 기백이라고 불렀어요. 기하와 벡터. 근데 아무튼 벡터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건데 벡터가 사라졌으면 벡터를 안 배운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벡터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벡터를 안 배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벡터가 좀 개념이 약화됐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뭐가 약화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요 벡터들은 그 칠판에 그리는, 그러니까 종이상에 그리는 평면 벡터라는 걸 배우거든요. 평면상에 그리는. 근데 원래 벡터는 사실 평면 벡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공간 벡터가 중요해요. 근데 이 공간 벡터라는 게 이번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벡터의 개념이 조금이 아니죠. 많이 약화가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간의 개념을 배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번 다음 단원, 벡터 다음 단원 제목이 공간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그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에 대해서 배우진 않지만 공간적인 개념들은 막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그때 공간을 다루긴 하는데 벡터에서 이 개념이 빠져서 벡터의 꽃은 사실 공간을 다루기 위해서 벡터라는 개념을 가져온 건데 평면에서만 끝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좀 편하게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해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5반, 9반 학생이죠. 어, 어, 꼭 노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도 이렇게 쭉 진도 나가고 시험 대비하고 해야 되니까 온라인 기간에 너무 놀지 말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